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국회가 전운에 휩싸이고 있죠. 이 뇌관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열람과 유출 논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남의 얘기를 좀 들으세요. 의원답게 하십시오. 무조건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고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일부의 가시도 없는 거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 논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그 심의위원회 오늘 또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회의비 부당 지급. 청와대는 이거 규정에 문제 없다.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얘기들이 다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반박문을 또 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를 했어요. 이 부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그 회의비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이제 뭐 청와대에 또 임명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임명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회의비를 주는 것이 규정에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임명이 된 다음에 소급해서 월급을 받지 않고 그 규정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서 전문가로서 받은 거라면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들여다보면 확인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청와대가 분명히 이제 밝히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업무 국민의 추진비요? 업무 추진비 국민의 알 권리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선 그 우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이 알아야죠.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국민의 그 혈세로서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인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청와대가 해명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바에서 뭐가 나온다든지 와인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고급 스시집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주말에 백화점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과연 그 합당한 업무 추진비라면 우리 지금 김영란법이라는 거 있어서 공무원들은 1인당 3만 원입니까? 식대가? 뭐 그런 거와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걸 청와대는 밝히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그러면은 절차적 그 하자가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의정 활동 중에 시스템 오류가 나가지고 확인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제 기재부와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것대로 절차적 하자의 여부를 따지면 되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를 밝혔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밝히면은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정부는 도덕적으로 어떤 정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심재철 의원이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업무 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쟁점인데, 그러니까 이 비인가 문건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의 절차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료를 지금 공개하는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좀 두 개 나눠볼 수 있는데 절차는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지금 절차상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심의위원이 자기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선에서 저는 그 봉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또 지나치게 현직 야당 의원인데 국정감사 앞두고 검찰에 고발해서 압수수색하는 건 제가 볼 때 야당도 가만히 있기는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심재철료도 돌려주면 되는데 이걸 지금 국정감사 앞에 두고 사실 돌려주기 쉽지 않은 자료잖아요. 누가 봐도 탐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절차상 문제는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건건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도 귀 기울일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심야 밤 11시 시간 이후에 바, 뭐 호프 뭐 이렇게 돼 있는 주점으로 돼 있는 곳에서 이른바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국민 정서상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이 다 예. 그 정옥인 박사님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고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도 그렇죠. 바른미래당에 그렇죠. 몸을 담고 계시니까 지금 여권 관계자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 청와대 제가 나오기 전에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걸 잠깐 기사를 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밤 11시 이후에 술집으로 오인될 만한, 유추될 만한 곳에 썼던 것들은 솔직히 사과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그게 사과를 할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네. 있냐면 어차피 이 늦은 시간에 일이 끝나거나 늦은 시간에 출장해서 귀환해서 다시 간담회를 가지는 경우 근데 그 간담회라고 밤 이상의 하면은 시간에는 그 간담회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그 납득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 11시 이후에 이 작가에서 간담회한다? 이건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심재철 의원이 폭로할 때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 폭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밤 11시 이후에 심야 시간에 술집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해명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심재철 의원도 지금 침소봉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를 지난번에 발표함으로써 호도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인도의 거거든요. 정상회담 갔을 때 심재철 의원이 처음 폭로한 게 뭐냐면 인도의 호텔에 한방병원에 썼다고 나와 있는데 한방병원이 없더라고 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해명이 맞아요. 청와대 해명이. 그때는 해외 업종 코드 번호하고 국내 업종 코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수상으로 넣다 보니까 한방병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이른바 탁현민 행정관 등 이른바 유명한 행정관들이 돈을 받았다, 회의비를 받았다는 것도 지금 오늘 총무비서관이 설명을 했어요. 저는 납득이 됩니다. 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청와대 직원으로 임명받기 전에는 사실 정책 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도 폭로하면서 이것을 여론몰이로 갈 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들여다보면 이것은 따질 만한 부분이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부분이라는 걸 나눠가지고 침소봉대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의 대신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질문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세 번, 세 번 좀 과도하게 공세를 하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도 차분하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들여다보고 국민들 대신해서 질문할 건 질문하고 청와대도 소명할 건 소명하는 저는 이런 과정이 저는 서로 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그 미국의 국무부나 미 의회 인사들하고 일을 할 때 보면은요. 그때는 그 민간 기구에도 업무 추진비가 있어서 그 사람들 뭐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런데 미국의 국무부나 의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차제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업무 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제도를 계속해서 존치시킬 생각이라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정부, 국회 이거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정쟁으로 싸우는 모습조차도 상당히 볼썽사납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니 업무 추진하는데 아까 뭐 이 작가야 말씀도 하셨는데 무슨 와인바? 이게 업무 추진비? 벌써 이런 국민, 그리고 요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어도 국민 세금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도화해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다 내놓겠다. 이래야 이게 정치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국회 특활비도 사실은 본래는 박근혜 정부 때 특활비 논란이 번져서 국회까지 가가지고 국회 특활비를 지금 폐지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이야기 들으면 사실은 특활비의 불가피성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특활비를 폐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업무 추진비의 성격과 용도, 그다음에 투명성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정쟁화하지 않고 진짜 저는 사실은 그 일과 시간에 필요한 것들은 비싼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손님들 같은 경우 또 외국에 접대를 할 때 외빈들일 경우는 거기에 맞게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간담회 명목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이참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질 문제인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지금 국회 여야가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출신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원 불패라고 하는 기존의 신화를 지금 처음 깬 케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됐던 이유는 이른바 야당에서 이제 우윤회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백화점식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한 건데, 물론 그 의혹에 대해서 유은혜 후보 해명이 있었고, 그다음 국민적 차원에서 이른바 한방, 결정적 한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정적 한방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옛날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브레이크를 놈만 걸어야 잡는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 중에서 네. 유은혜 후보를 택한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채택을 요구했다가 저는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정적 한 방이 없는데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 능력보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만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유은혜 후보에 대해서 야당이 놓친 부분 하나 저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1년 3개월밖에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1년 3개월 정도의 단명의 장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향후에는 총선과 지방선거 같은 전국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이 임명하실 때 충분히 좀 고려할 사항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유 후보자에 대한 그 보고서 송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또 다음 주 초까지 이제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보고서 채택을 안 해도 대통령 임명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그동안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네. 이게 대통령 지지도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유엔 이제 참가하고 이럴 때, 모 패널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유은혜 후보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국 이거 덮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왜 계속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차피 그렇게 해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괜히 갈등에 불씨만 남긴다. 의회의 권한을 네. 더 강화해서 정말 상권 분립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 듣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정치와우 장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